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공학부 이동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소규모 노후 정수장 개량을 위한 저에너지 막여과 공정 개발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수장은 1908년 특도 정수장을 시작으로 공급 확대, 수질 관리, 수요 관리 운영하를 목표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1963년 먹는물 수질 기준 설정을 시작으로 점점 수질 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며 기존 WHO, EPA 기반 중심에서 국내 맞춤형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및 수질 변화와 먹는물 수질 관심 및 안전한 물 요구 증가로 새로운 방향성을 보이며 정수장 노후화에 따른 현대화, 탄소 중립을 위한 스마트화, 지속 가능한 물 이용 보장을 목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며 모 워터 레스 카본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로 펌핑, 워터 트리트먼트, 트랜스포팅에 들어간 요소 기술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 운영 에너지 효율화를 목표로 합니다. 저는 이제 워터 트리트먼트에 들어간 요소 기술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중력식 막여과 기술은 이제 대표적인 저에너지 수처리 기술로 중력을 고동력으로 멤브레인 클리닝 없이 장기간 안정적인 물 생산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정수장 내 수두차를 활용할 수 있고 유지 관리가 쉬울 뿐만 아니라 분리막 모듈 기반으로 정수장 시설 개량이 쉬워 노후 정수장 개량 전략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멤브레인 클리닝 없이 안정적인 물 생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이유는 생물학적 막 오염 제어에 의한 플럭스 안정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막 오염층 내 원생동물의 생물학적 활동에 의해 불규칙한 막 오염 구조와 워터 채널이 형성되어 플럭스가 안정화되게 됩니다. 즉 초기 급격한 플럭스 감소 이후 막 오염층 형성과 생물학적 막 오염 제어 사이의 균형으로 플럭스가 안정화되게 됩니다. 하지만 초조합의 압력과 멤브레인 클리닝 없이 운영되기 때문에 낮은 물 생산성은 널리 보급하는데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막여가 운영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소재 분리막 개발, 에너지 생산 보존을 포함하는 하이브리드 멤브레인 공정, 고도화된 멤브레인 클리닝, 전처리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산화공정 기반 전처리를 활용하여 중력식 막여과 플럭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전처리 공정은 막 오염을 제어하여 플럭스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산화 공정은 강력한 막 오염원 산화로 막 오염을 효과적으로 제어합니다. 따라서 염소, 오존 공정을 활용하여 막 오염층 형성과 생물학적 막 오염 제어 영향을 확인하고 주요 메커니즘을 밝혀 전처리를 최적화할 수 있는 주요 인자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전염소, 전오존 공정을 중력식 막여와 공정과 복합하여 평가를 하였습니다. 전통적인 막여과에서 전산화 공정은 막 오염을 제어하여 플럭스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산화 공정이 중력식 막여과의 플럭스 안정화 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산화제 농도, 노출 시간, 주유 시점이 플럭스 안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저는 산화제 농도와 노출 시간, 도유 시점에 따른 막 오염층 형성과 생물학적 막 오염 제어 영향을 평가하였습니다. 수두차를 활용한 중력식 막여과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원수 탱크에서 염소와 오존 처리를 한 후 원수가 순환되면서 PVDF MF 멤브레인을 통과하는 복합 공정을 산화제 농도, 노출 시간, 도입 시점에 따라 운영하였습니다. 막 오염층 형성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파울링 컴포지션, 바이올로지컬 액티비티, 파울링 이미지 분석을 실시하였고 생물학적 막 오염 제어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파울링 스트럭처, 유큐레티 커뮤니티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전 염소 공정이 중력식 막여과 플럭스와 막 오염층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염소 농도에 따른 플럭스와 총 물 생산성을 나타냅니다. 초기 급격한 플럭스 감소 이후 플럭스가 안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염소 공정은 높은 총 물질 생산성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플럭스 경향은 노출 시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7사이클까지 짧은 염소 노출은 높은 플럭스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장기 염소 노출은 플럭스가 점점 감소하여 결국 염소 공정에 상관없이 플럭스가 비슷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막오염증 형성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플럭스와 막오염증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플럭스와 막오염증 저항, 생물학적 막오염과 오염은 높은 역비례의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즉, 전 염소 처리가 생물학적 막오염을 제어하여 플럭스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향은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생물학적 막오염 제어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막오염층 구조입니다. 전사나 공정은 두껍고 균질한 막오염층 구조를 나타내어 점점 감소하는 플럭스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장기염소 노출은 플럭스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전염소 공정은 총 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럭스 경향은 노출 시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짧은 염소 노출은 생물학적 활동을 감소시켜서 생물학적 막오염이 줄어들어 플럭스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염소 노출은 플럭스가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장기 노출에 따른 염소의 저항성을 가진 미생물의 활동에 의해 추가적인 생물학적 막오염 생산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염소 노출로 원생동물의 활동성이 감소하고 종 변화가 일어나 막오염층 구조가 두껍고 균질하게 형성되어 플럭스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전오종 공정이 중력식 막열과 플럭스와 막오염층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그래프는 오존 농도와 도기 시점에 따른 그래프고, 익스페리먼트 A는 다양한 오존 농도를 막여가 초기에 주입하였을 때 그래프입니다. 초기 전오존 공정은 높은 플럭스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 긍정적인 영향이 점점 줄어들고 컨트롤의 플럭스가 점점 증가하여 결국 전오존 공정에 상관없이 플럭스가 비슷하게 됩니다. 익스페리먼털 B는 다양한 오존 농도를 플럭스 안정화 이후에 주입하였을 때 그래프입니다. 플럭스 안정화 이후에 오존 공정 도입은 점점 플럭스가 증가하고 높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높은 오존 농도는 높은 초기 플럭스를 나타낼 수 있고, 또한 오존 공정 도입 시점이 플럭스 경향의 주요 인자가 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익스페리먼털 C는 오존 공정 도입 시점 영향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플럭스 안정화 이후 오존 공정 도입은 점점 증가하고 높은 플럭스와 높은 물 생산성을 나타냅니다. 즉, 익스페리먼털 C의 플럭스 경향과 익스페리먼털 A와 B의 플럭스 경향이 비슷하여 오존 공정 도입 시점이 플럭스 경향의 주요 인자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그래프는 막오염증 형성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플럭스와 막오염증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플럭스와 원순의 유기물 농도, 막오염 저항, 생물학적 막오염과 높은 역비례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즉, 전오존 공정은 막오염을 제어하여 플럭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그래프는 생물학적 막오염 제어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막오염증 구조를 나타냅니다. 초기 오존 공정 도입은 상대적으로 두껍고 균질한 막오염증 구조를 나타냅니다. 플럭스 안정화 이후 오존 공정 도입은 상대적으로 얇고 불규칙한 막오염증 구조를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오존 공정 도입 시점이 막오염증 구조와 생물학적 막오염 제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전오존 공정은 막오염을 산화하여 플럭스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존 공정 도입 시점에 따라 플럭스 경향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초기 전오존 공정 도입은 생물학적
막오염 제어에 부정적인 역할을 주어 두껍고 균질한 막오염층 구조가 형성되어 플럭스가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플러스 안정화 이후 오존 공정 도입은 생물학적 막오염 제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얇고 불규칙한 막오염층 구조가 형성되어 플럭스가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즉, 막오염층 내 원생동물의 활동적인 생태계가 형성된 후 오존 공정 도입은 생물학적 막오염 제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입니다. 전염소 전오존 공정은 중력식 막여가 물 생산성을 높여 노오존 수장 개량 기술로 발전 가능성을 보입니다. 높은 염소 오존 농도는 막오염을 제어하여 초기 플럭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생물학적 막오염을 제어한 염소 노출 오존 공정 도입 시점은 안정화된 플럭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즉, 산화제 농도, 노출 시간, 도입 시점이 주요한 인자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수 자체 내 특성에 따른 경쟁 반응이랑 혹은 자체 낮은 원생동 활동성, 높은 유기물 농도에 따른 전산화 공정에 영향이 제한되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메인 퀘스천은 전처리 공정을 GDM의 플럭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처리 공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냐입니다. 플럭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막오염층 형성에 맞춰져 있는 기존의 초점에 생물학적 막오염 제어를 추가하여 고려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즉, 전처리 공정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전처리에 의한 디파지션 프로세스 변화가 있는지, 막오염층 특성 변화가 있는지, 생물학적 막오염 제한 변화가 있는지, 혹은 마지막으로 원순의 특성에 따른 경쟁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서. 지금 전처리를 이제 산화제를 넣어서 시행하잖아요. 염소라든지 오존이라든지 시행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막을 망가뜨리거나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요? 일단 저는 PVDF 멤브레인을 사용하여서 일단 PVDF 멤브레인 자체가 내화학성이 높아서 높은 멤브레인 재질을 갖고 있고, 또한 이 전처리를 통해서 일단 리액션 타임을 염소 같은 경우는 20분을 주었고, 그리고 오존 같은 경우는 10분을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존이 다 산화된 이후에 물을 원수를 순환되는 형태로 했었고, 그래서 일단 염소와 오존 산화력에 의한 멤브레인의 데미지를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이 중력식 막여가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멤브레인 클리닝 없이 운영되기 때문에 앞에 생물학적 막 오염에 의해서 조금 세컨더리 배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조금 데미지 입을 양이 조금 적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사실 그 전처리 방법은 CIP에서 오토메이션이나 염소를 활용하시는 거고, 사실 그 연구 문헌에 보면 파설테크 기반의 CIP 개발이 되어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한 좀 고민이나 고려가 경제성이나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배제를 하신 건지 그런 겁니다. 일단은 일단 저희 실험실에서 먼저 셋업이 되어 있는 일단 이 전처리 산화 공정 중에 이제 염소와 오존 공정을 활용을 했고, 일단 이 연구를 통해서 이런 산화 공정의 농도나 뭐 주의 시점이나 노출 시간에 따라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 다른 산화제를 활용한 연구를 좀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더 있으신가요? 저도 짧게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산화제를 활용해서 바이오 파울링을 이제 EPS를 분해시켜서 이제 좀 풀어주고 그러면 이제 물이 더 잘 통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EPS 같은 경우는 이제 용존화되면서 이제 좀 통과될 수도 있겠지만 그 큰 데브리스 같은 것들은 예. 완전히 용존되는 건 아니고 그 위에 결국은 좀 쌓여 있을 텐데 예. 장기적으로 운전되면 좀 계속 침착되지 않을까라는 그 단편적인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그런 부분에 그런 장기적인 운전에 대해서도 이런 파울링 제어에 대해서 혹시 전략이 있으신지?
일단은 정말 이제 이 GDM 연구회를 하면서 먼저 갖는 퀘스천이 매블의 클리닝 없이 이게 어디까지 운행이 될까가 정말 처음에 드는데, 일단 제가 실험실에서 2년 정도 운영을 해봤는데 플럭스가 일정 수준을 잘 유지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여기 원생동물 푸드 소스가 되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원생동물이 이 워터 소스에 따라 다양하고, 그래서 보통 이 원생동물이 뭐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유기물, 뭐 조류, 뭐 혹은 자기 자신들, 자기 뭐 친구들까지도 먹기도 하고 박테리아까지도 먹어서 이거를 소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간 운영하는 데는 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리고 기존에 이거 처음에 연구하셨던 이 리딩 그룹에서는 한 7년 정도, 10년까지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